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31명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한 당국의 공식 브리핑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국내 발생은 400명을 넘었습니다. 네. 403명이고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도 여전히 7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은 297명으로 좀 줄었고요. 사망은 9분이 늘어서 누적 1,337명, 1.79%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브리핑룸이 현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내용 듣고 나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2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4,692명입니다. 어제 총 검사 건수는 74,184건이며 이 중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6,70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73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신규로 629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1,31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97명이며 어제는 사망자가 9명 발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신규 확진자 403명의 국내 발생 확진자 중에 수도권이 244명으로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먼저 서울의 강북구 아동시설에서 총 25명이 발견되었고 강남구 사우나에서 누적해서 총 2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에서는 충남 천안시 우체국과 관련해서 총 8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요양병원에서 총 160명의 누적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북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스크린 골프장과 관련해서 총 8명이, 그리고 경북 포항시 목욕탕과 관련하여 총 1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경남권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교회와 관련하여 총 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거제시에 소재한 요양 서비스와 관련해서 총 1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제, 백신 등 임상시험 및 연구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체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약사가 조건부 허가를 이미 신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최종 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치료제 허가 전 활용 방안의 하나로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이 한 건 승인되었고 이는 인천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도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투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지난 1월 21일자로 영국과 남아공의 코로나19 변이주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항체 치료제의 효능을 세포주 수준에서 평가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설 연휴 이전에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혈장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임상시험 목적 이외에 치료 목적으로 총 32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총 115개 병원에 3,813명의 환자에게 공급된 바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작년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대표이사 간 면담에 따른
실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월 25일 월요일 밤 10시에 스테판 반셀 모더나 대표이사와 국립감염병연구소 간의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화상회의를 통해서 mRNA 백신 관련 기술 협력 그리고 공동 연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미국 모더나사 간 협력 의향서 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쇼핑몰, 아울렛 등 대형 매장과 관련해서 방역 수칙의 미준수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의자에 한 칸 띄기 등 거리두기 관련 문구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한 한정 판매 행사장에서 사람 간의 밀접 접촉, 또 향수 코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시향하는 사례 등이 신고된 바 있습니다. 향후 각종 연휴 그리고 새로운 학기 준비 등으로 대형 매장 이용의 지속 증가가 예정됨에 따라 대형 매장의 사업주, 이용자들께서는 마스크 지속 착용, 또 사람 간의 거리두기, 시식, 시음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코로나19 위기가 국민 여러분들이 단합된 힘 덕분에 극복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 방역 관련 인력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에 대면 종교 활동이 재개되는 첫 주말을 맞아 특별히 종교시설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셔서 방역의 모범이 되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3가지 수칙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며 모임과 행사는 비대면 비접촉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그리고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고 더불어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검사 의뢰서를 적극 발급함으로써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 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국내 상황은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이 동절기에 유행을 반전시킨 드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는 국민 여러분들이 거리두기의 불편함 그리고 손해를 감내해 주시고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도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심지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변이가 등장한 것이 그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변이가 속속 발견되면서 전파 속도는 물론이고 중증도도 높아진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의 큰 변수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의 기초 재생산 지수가 0.82 정도인데 현재와 같은 수준의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기초 재생산 지수가 만약 영국 변이가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진다면 바로 1.2로 올라간다는 얘기이고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의 악몽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 영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치명률도 더 높아질 수 있기에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치료제와 백신도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사 분석 중이긴 합니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확보된 영국 그리고 남아공발 변이균주를 배양하고 실험함으로써 설 연휴 전에는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 중인 유럽, 미국 등에서는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더라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 등의 방역 수칙의 준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병원체의 모니터링, 감시 등도 지속될 것입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연구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들었는데요. 이충원 기자, 어떤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까요? 올해 1월 첫날만 해도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지금 400명대를 6일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일주일간 평균이 일평균이 384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300명대죠. 예. 그러면 이제 2단계 수준이거든요.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처음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전 세계 확진자가 지금 1억 명을 목전에 두고 있고 국내는 이렇게 감소 추세이긴 한데 이 동절기 유행을 반전시킨 세계적으로 좀 드문 사례다 하면서 방역 당국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양한 변이가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전파 속도뿐만 아니라 중증도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상당히 앞으로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는 국내에서 재생산 지수가 0.8151 미만인데 혹시 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이제 퍼진다면 바로 이 재생산 지수가 1.2로 올라가서 12월 중순과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방역 지침을 잘 지킬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재생산 지수 1이 넘어가면 이제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그렇죠. 전파시킨다는 거니까 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그 전파력뿐만 아니라 치명률도 높을 수 있다고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영국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예. 뭐 보통 이제 전파 속도는 70% 높인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치명률 그러니까 중증도도 30% 정도 높이는 것 같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식약처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하고요. 네. 세포실에서 이 항체 치료제와 바이러스를 이제 같이 투여를 해서 혹시 이게 중화를 하는지 보는 실험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설 네. 전에는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이제 잘 나온다면 변이 바이러스라도 항체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백신 접종 시기도 궁금한데 지금 어쩌면은 2월 초로 앞당겨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코백스 퍼실러티라고 해서 그 WHO에서 만든 그 백신 연합이죠. 여기서 초도 물량, 처음 들어오는 물량이 한 5만 명분인데 이게 2월 초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화이자 백신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약처 허가는 보통 40일 정도 걸리는데 아직 허가 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례 수입으로 들여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5만 명분인데 이건 화이자 백신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좀 먼저 접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장 급한 분들이겠죠. 네. 화이자 백신이면은 그 냉동 보관을 또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70도죠. 준비는 다 돼 있겠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 통합 관제센터가 운송 중인 백신의 온도나 이송 경로를 다 모니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처존 백신 접종 센터를 만들고 여기서만 취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 시군구 당 최소 한 곳씩 전국에 250곳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월 말쯤에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지금 허가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2월 말이면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이 굉장히 수월하죠. 네. 예방접종 지정병원 1만 곳을 지정을 해서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곳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접종 시기도 그렇고 접종 백신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청에서 접종 계획을 좀 정교하게 짜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백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유통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이렇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움직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의료진이 찾아가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훨씬 더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메신저 RNA 백신이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있는데 화이자 백신이 이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제 먼저 들어온다고 해도 네. 이건 인류한테 처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더 됐다고 판단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노인들한테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재적소가 필요하겠군요. 예, 이충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시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 환자와 의료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시설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에는 시설도 인력도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서울시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3곳 중 한 곳입니다. 이 병원은 서울시로부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병원 여건상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치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저질환이 많으신 대부분의 요양병원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악화되면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옮긴다고 하지만 이 갑자기 옮긴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긴 무리라며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이곳은 간호사 80명을 포함해 2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간호 인력 95%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존에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인데다가 요양보호사도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감염병이 발견이 되면 무조건 전원을 가요. 전원을 가는 시스템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염병을 보라고 하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병원 외에 또 다른 요양병원 한 곳도 같은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반발이 잇따르자 긴급 회의를 열어 한 곳으로부터 지정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대신 인력과 재정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코로나 증상이 무증상이나 경증, 아주 약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돌봄 서비스도 제대로 받으면서 코로나 진료를 받는 곳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요양병원 환자도 다시 돌아갈 곳을 찾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부담이 늘자 서울시는 대형 요양병원에 완치 환자 병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뒤늦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